안녕하세요. 네. 버스학과가 원장이고요. 혹시 추우신가요? 이제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3 아이들이 빠져서 무슨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이들 11시부터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데, 뭐 과자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보내지를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좀 많이 뭐 힘들어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할 내용들은 이제 방학권에 이제 앞으로 진행할 내용들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어머니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이제 제가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부원장님이 이제 과학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궁금하시잖아요. 아마 입시 설명이 가장 길 거예요. 입시 설명이 가장 길 거고, 올해처럼 첫 해인 아이들이 조금 이제 원서 쓸 때 많이 힘들긴 합니다. 왜냐면 좀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좀 불수능이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수능 본 아이들이 이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교시 언어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탈이 좀 강한 아이들은 이제 한 명 여학생이, 이제 부모고 여학생이 시험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찾아왔는데, 와가지고 한 얘기 중에 1교시 시험을 딱 보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자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아이는 이제 부모고 전교 3등하는 아이고, 서울대 수의학과, 건대 수의학과를 썼어요. 그래서 면접 날짜가 또 똑같아가지고 건대 수의학과를 거의 6개인가 5개를 썼어요. 수의학과만. 그래서 뭐 지방은 그냥 무조건 합격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 아니면 건대를 간다고 했는데 날짜가 똑같은 날짜가 면접이 잡혀서 이제 서울대 수의를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잔소리 엄청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멘탈을 좀 잡아야 되는데, 언어가 어렵길래, 그러면 언어가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닐 거다. 그래서 그 멘탈에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 수학을 봤어요. 그래서 멘탈이, 언어에서 많이 힘들었던 아이들이 그게 고스란히 이제 수학을 2교시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걱정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수능 보기 전에 선생님 쿠션 같은 거 가지고 왔더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는 모의고사 8시 반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가져가도 되냐고 그래? 야, 그런 건 안 될걸? 그럼 옷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옷은 입고 가야지. 그러면 그 옷을 말아가지고 쿠션을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걱정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지우개를 이제 지우개는 가져가는데 그 지우개를 뾰족하게 계속 지워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찾았었어요, 지우개.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하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이제 언어라든지 그런 거에 딱 시험을 봤을 때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잔소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한 잔소리까지 되게 많이 합니다. 저 필기하는 것까지 잔소리하고, 그리고 필기를 하라고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현행을 주로 담당을 하는데, 그때 필기 애들 잘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은 다 뭐 문자로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저는 그 삐삐 있을 때는 10자리도 한 번에 들으면 외우는데 요즘은 핸드폰 불러주면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신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예전에는 사전을 다 들고 다녔는데 그러지 않아도 검색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시간 많이 단축이 돼 있어서 아이들은 뭐 적거나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적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떤 학생한테 그냥 언니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들어보는 거. 제가 애들한테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야, 정말 수학 잘하고 싶지? 너 잘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몇 문제나 풀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뭐 시험 보기 전에는 뭐 그래도 한 5, 600 문제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 시험 보기 전에 나랑 선택할 때 5, 600 문제 더 풀어. 근데 왜 그럴까? 이제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수학 잘하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누가 더 오랫동안 기억하느냐. 누가 더 오랫동안 기억하느냐. 1학년 2학기 지금 시험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1학기 때 나왔던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는 잘했어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오면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고 합니다. 이제 몇 쪽부터 몇 쪽 질문을 그러면 이제 해요. 그럼 누가 질문했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걸 써줍니다. 아이들 이제 객관식 세대니까 1번, 기억이 안 난다. 2번, 처음 본다. 3번, 실수다. 4번, 문제 뜻을 이해 못했다. 5번, 숙제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뭘 모르겠냐고 또 물어보는데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이것저것 대답합니다. 대답하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저는 개념을 여기다 설명을 하고 문제를 여기다 풀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아이들이 요 라인은 안 들려요.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쪽 라인을 안 들려오면은 잘 옮기라고 합니다. 이쪽 아니라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문장을 읽고서 문제를 이해했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해했대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냐라고 또 되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웠던 기억이 뭐냐 하고 또 다시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걸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어떤 것까지 하냐면 질문을 딱 했어요. 제가 근데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고, 근래로 이번에 11월 달에 아이들 1학년들 모의고사 봤잖아요. 모의고사 봤는데, 제가 지금 예비 고유애들 수업이 화요일 날 있어요. 화요일 날 내신 애도 중요하고 수능 대비랑 내신 대비랑 모의고사 대비랑 다 별개가 아니다. 학교에서도 내는 문제들이 다 모의고사고 하는 거니까는 교과서만 해서는 뭐 내신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모의고사하고 수능 볼 때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어떤 유형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딱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딱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맞은 애들. 그리고 이제 못 맞은 애들, 틀린 애들인데 틀린 이유는 뭐 덧세 뺐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 문제를 뭐 1번이라고 물어봤으면 1번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을 숫자를 다 바꿔서 풀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풀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속으로 막 아이들이 욕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쉬는 시간 10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면 몇 번 하고서 쉬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아직도 못 쉴 때요. 왜 못 쉬니까 아직 못 풀었대요. 그거는 너무 열심히 안 들었으니까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하고 가게 하는데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기사 중에서 핸드폰을 뭐 30몇 분간 보면 다시 집중하는 데에는 30분 이상의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하기 전에는 핸드폰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 다른 걸로 하라고 합니다. 다른 걸. 그래서 핸드폰은 이제 못 보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뭐 핸드폰을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지도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수능까지 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항상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했을 때 다음에 내가 너네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난 좋은 거다. 왜? 근데 그때 설명을 했을 때 이해가 안 갔는데 다음에 내가 그 내용이 나와서 또 설명을 하는데 기억을 못하고 까먹은 거면 다시 기억이 살려주면 되는데 이해를 못한 거를 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이러될 때는 반드시 끝나고 나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원이 10시까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이들 질문 있다고 하면 이제 계속 질문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제를 좀 많이 풀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좀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되게 이제 비유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비유를 많이 듣는 편인데 그 예로서는 그 우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우함수고 Y축 대칭이고 짝수다. 대표적인 게 짝수다.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얘가 우함수고 Y축 대칭이고 이제 짝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거.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 말고도 기함수라는 말이 있고 원점 대칭이 있고 차수가 홀수인 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네들은 고등학교 1학년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동전이 있는데 동전에 앞뒤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앞뒤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할아버지를 앞에다 하자. 그러면은 뒤에 숫자는 뭐냐? 뒤죠. 그러면 내가 얘를 알려주면 얘는 당연히 짝수고 얘는 홀수니까 당연히 하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요. 니네 다 눈 감아봐.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노래를 다 불렀다면 선생님 노래 잘할 것 같냐? 라고 물어봐요. 잘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커서 잘할 것 같아요. 엄청 잘해요. 그래서 노래 한번 불러볼까? 먼저 애들한테 이제 호응을 이끌어내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너는 어떤 행태를 부르겠냐? 어떤 모션을 취하겠냐? 어떻게 행동하겠냐?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래요. 그래서 우와 짝짝짝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함수하고 Y축 대칭 짝수인 거를 이렇게 좀 기억을 하게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등장하는 것들을 누가 더 오랫동안 기억하느냐를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얘 가지고 풀 수 있는 형태들을 다 변형을 해서 풀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잔소리처럼 얘기해요. 엄청 잔소리처럼. 그래서 어제도 수업을 할 때도 배경도 기출을 풀었는데 뒷장에 이제 세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를 못한 이유를 물어보면서 우리 이거 배웠던 거 기억하지 않냐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먼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찾아봐요. 잘 안 찾아봐요. 또 필기한 거 다 있고 제가 1학년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걸 가지고 와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쉽게 풀 수 있는 거 해주고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 이외에 있는 것도 대학과정이나 교육과정 이외에 있는 것도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잘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줄여주려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은 잘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따로 오답 정리는 하진 않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답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2학년 중에 다른 데 이제 오다가 다른 다니다가 학원 이제 다시 저희 학원 오는 아이가 있는데 문제 푸는 데는 30분인데 오답 정리가 2시간이에요. 너 그럼 다른 공부는 이거 언제 하냐? 글씨를 엄청 잘 써요. 꼼꼼하게 쓰는데 이건 너무 시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여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 설명해주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지우개를 들고 다니면서 다 지우고 나서 다시 풀어오라고 합니다. 다시 풀어오고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 대비 교재가 계획보다 좀 제가 좀 빠르게 하고선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문제집들을 좀 시중 교재에서 어려운 것들을 좀 풀려주려고 좀 빠르게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숙제검사를 시험 대비 교재가 마무리인데 하나 또 빠뜨리는 거 있으면 다른 학원은 또 미안하겠지만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은 몇몇 아이들이 저희 과학이랑 겹친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생한테 얘기는 무슨 보충 시간 되겠냐라고 그러니까 된대요. 그러면 과학부 따지라고 해서 남아서 꼼꼼하게 다 하나는 다 해결하고서 못하면 가라고 하는데 또 아이들이 11시에 술이다 보니까는 한 3시쯤 하면 되면 3시 넘으면은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배가 너무 고프대요. 내가 가면 안 된다고 정말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도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언제까지 해온다고 얘기해요. 그럼 알았다. 약속이다. 그래서 풀어올 때는 좀 풀어주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2학년 되면 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지도를 할 거고, 무슨 과목을 언제까지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뭐 PTP 예시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PTP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신청을 지금 했는데, 뭐 10시부터 10시까지인데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수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저쪽도 강의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사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질문을 제가 이제 3학년이 빠지고 나서 이제 올해 3학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제가 3학년을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뭐 모의고사 보면은 그 모의고사도 다 일일이 다 채점을 했습니다. 채점을 해서 이제 답은 맞았어도 풀이가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주고, 첨삭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선생님, 제수종업반 다니는 선생님도 모셔왔고, 그리고 현재 계신 분들도 잘하시는 분 있어서 그분들이 3학년 하고 해보고 싶다고 하고 계속 기존에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3학년 모의고사 풀이만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제가 수업을 확 줄여놨습니다. 작년에는 진짜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 뭐 해주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방학 때는 내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3학년하고 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여기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자리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꽂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꽂이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다른 학원도 있으면 다른 학원 갈 때는 여기서 자기 책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10시부터 10시까지면 시간이 그렇게 적은 시간은 아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간단히 내가 오늘 마무리하고 학원에서 모든 걸 좀 끝내놓고 좀 쉰 다음에 한 12시쯤에 자고 그 다음에 좀 일찍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 개인 스케줄을 다 받을 겁니다. 개인 스케줄을 다 받을 건데, 이 개인 스케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이들마다 학원 시간하고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얘를 이제 뭐 10시부터 뭐 12시까지, 1시까지 저희 학원이라면 학원 여기다 체크를 하고요. 근데 뭐 2시부터 뭐 4시까지 다른 학원이 돼요. 그럼 다른 학원이 있으면 이 아이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몇 시간 체크를 해요. 체크를 했는데 10시에 딱 했는데 10시에 시작인데 10시에 없다. 그럼 이제 전화부터 합니다. 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이가 안 왔다고.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서명란에 학생이 이렇게 하거나 학부모가 이제 학부모인 척 하면서 사인을 해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거나, 이제 의심되는 게 있어요. 의심되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데를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제 스케줄표를 이제 부모님한테 다 받아오면 이걸 다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만들어요. 출석부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S06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저쪽 강의실인데, 저쪽 강의실에 몇 명 아이들 들어가 있고, 몇 명은 아이들 들어가 있고, 근데 아이들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월요일, 수, 금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별로 출석부를 만들어서 체크를 다 진행합니다. 체크를. 그래서 몇 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너무 이제 저희가 벌써 대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까지 받냐고 이제 물어보셔서 딱 35명만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5명만 받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1, 2, 3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 학년별로 해줄 거고,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한테는 좀 천천히 하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제 해놓고, 이제 관리는 제가 바로 잘해 제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가는 애들 다 체크를 할 겁니다. 저쪽에서가 실습을 아이들의 이제 PTP를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몰래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바로
진행했었는데, 해서 아이들 좀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공부하는 것들도 엉덩이 무겁게 해야지만 2학년 올라가서도 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계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방학 동안에 수원하고 수투가 진행이 돼요. 수원하고 수투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의 이제 시험 대비를 다시 수원이 끝나면 또 수원을 진행합니다. 왜냐면 수원부터는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 바로 공통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통 문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아이들한테 1등급 이번에 컷이 예상 컷이 82점에서 84점인데 필요 문항이라 하면 네 문항입니다. 선택 과목 두 문항, 그 다음에 수원, 수투, 공통 문항 두 문항인데 이 네 문항 다 틀려도 1등급이다. 그래서 이번에 수학 100점 맞은 학생이 있어요. 네, 그 아이는 이제 신동 학생인데 북한 애죠. 북한 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네 3학년 올라와서 미적분하고 확통하고 기하가 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미적분을 신청을 할 겁니다. 미적분을 신청을 할 건데, 이과생인데 확통 신청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못 가요. 지원을 안 받아줍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문과에 있는 아이들, 이과에 있는 아이들이 수학 점수가 안 나와서 문과 시험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통이 그래서 너무나 쉬워가지고 저 이번에 경기용으로 3학년에가 이제 있는데 이 확통이 다 모든 문항이 8문항인데 이 확통을 10분 만에 푼대요. 네. 너무나 쉬워서 10분 만에 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신 이 미적은 10분이 아니라 30분에서 40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학통 다 맞은 아이들이랑 기하 하나 틀린 아이들이랑 미적분 3개 틀린 아이들이랑 점수대가 비슷합니다. 네, 워낙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선택 과목은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우리 공통 과목은 문과든 이과든 다 동일하게 보는 거니까 얘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 1부터는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들이 무조건 고3 모의고사입니다. 시험 대비서 자체가 고3 모의고사하고 그리고 수능 완성, 수능 특강, EBS에서. 왜냐면 그 사설은 낼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그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낼 수가 없습니다. EBS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먼저 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제 이 수원하고 수투는 어느 정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이 T1아이는 미적분까지는 벌써 2번을 한 아이예요. 2번을 한 아이라 네, 상당히 잘하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진행하면서 이제 수투를 또 진행할 겁니다. 이제 어려운 과정으로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H계열입니다. H계열인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1을 이제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수투는 전혀 안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로고 함수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2월 달까지는 수원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3월 달에 다시 수원을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아이들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3월 달부터는 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진행하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수투를 진행하는 겁니다. 수투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게 같이 아이들이랑 수원하고 수투를 같이 가야지. 현재 2학년인데 그 뭐라고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여기 이제 있어요. 그 아이는 1학년 때 자기는 2학년 때 자기는 선행하지 않고 수업만 계속 한대요. 선행만 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라고가 잘 하는 학교가 아니니까 자기는 퍼펙트하게 내신 1등급을 받아서 수시로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너 선행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다가 지금 제가 이제 미적분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미적분은 안 할 거냐 했더니 제가 현행만 잘해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 내신이 1점대인 아이들이 전국에 몇 명이 들어갔냐. 서울대가 뽑는 인원이 3,000에서 4,000명 사이인데 너 거기를 원하는 건데 수시면 예를 들어서 50%면 1,500명이다. 그럼 네가 갈 과가 뭐 A라는 과인데 그 A라는 과가 예를 들어서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너랑 똑같은 애들이 얼마나 안 된다. 전국에. 그러면 내신 1등급 애들이 있을 텐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직윤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직윤이면 이제 전국적으로 전교 1, 2등 애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애들이 1등급이 있지만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내신 대비만 공부를 했다면 너 만약에 수능을 봤는데 최저를 어떻게 맞추겠냐. 최저 3합 5예요. 3합 5. 3합 5면 세 과목 합해서 5가 되는 겁니다. 세 과목 합해서 5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주로 좀 이제 좋은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탐구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여러 과목을 반복을 한 다음에 그래야지만 3학년 때 자기가 선택 과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분 동안 20문제 풀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탐구 두 과목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0분 보고 5분 쉬고 30분 봅니다. 그럼 그 시간 내에 20문제를 푼다면 아이들이 이게 힘들어요. 일단 중간에 계산이라도 잘못된다면 이거는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물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구과학 이제 쉽다고 생각해서 쟤들이 지구과학 선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지구과학이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그 먼저 지구과학이라든지 탐구를 미리미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도 자기가 이제 내가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터득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내신이 1점대가 나오려면 거의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이 나와야 돼요. 1등급. 근데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1등급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1.2, 1.3인 애들이 지원을 할 텐데 그러면 너가 다 변별력이 있으려면 최저를 맞춰서 가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해서 그 아이는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빨리 미적분 언제부터 하냐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 고3이면 내가 미적분을 다 끝낼 거다. 끝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도 그러면 벌써 수투를 한 번 하고 나서 방학 동안에 또 수투를 다 거의 다 끝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는 진행하면 시험 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3학년 때 들어가서는 수원하고 수투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내신이랑 또 모의고사는 또 달라요. 수원에서 내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내신이지만 수능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2학년 때 확률 통계 보는 학교가 있고요. 또 기하 선택하는 학교가 있어요. 대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하고 이제 기하가 문과 애들은 이 확률 통계를 하는데 이과 애들은 기하를 합니다. 아예 이과 애들은 이 확률 통계 시험을 안 봐요. 그러면 기하 같은 경우에는 ABCD입니다. ABCD.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이제 걱정을 해요. 얘 기하 선택, 기하 밑에 2학년 때 선택을 하는데 시험을 붙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수업 깔아서 수업료 받으면 좋아요. 근데 얘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애들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전 2주 전에 내가 지도를 해주겠다. 이게 ABCD여가지고 형님 지금 현재 수험평가가 20%예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40%에서 100%에서 이제 시험을 내는데 이런 선택 과목은 점수 잘 주는 학교에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험평가를 60%랍니다.
60%. 그러면 수험평가 제가 다 해줘요. 지금 며칠 전에도 부은고 이제 수험평가 본다고 얘기해가지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합성해서 그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도해주면서 교과서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라. 이거 써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써봐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아도 너 수험평가 있으면 가져와. 그래서 그걸 지도를 해줘요. 해주면 60%면 60점 다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점수대로 끊는 학교가 있어요. 뭐 80점이면 다 A, 60점 다 B. 그러면 60%를 만점을 맞아놓으면 내신은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공부할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하면 돼. 그럼 2주 전에 학교에서도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교과서 풀 때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와. 그럼 그거 가져와서 선생님이 그 설명 다 해줄게. 라고 해서 그냥 공부하는 게 낫지, 얘를 공부하냐고 이거 선택 과목 A, B, C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확통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정규과정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2학년 때 시험을 수원하고 확통을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내신 대비하려면 이건 진행해야 돼요. 근데 확통 안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확통 안 보는 학교는 2학년 때 안 하는 학교는 어디 학교는 백용고 이과생 안 하고요. 우성고는 1년 동안 합니다. 우성고 1년 동안 하고 중앙고는 3학년 때. 그러니까 이거 3학년 때 하는 학교는 이과인데 3학년 때 하는 애들은 수능도 안 보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럼 3학년 때는 미적분도 해야 되고 이 확통도 내신 대비를 해야 되고 기하까지 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 학교는 이제 관양고가 대표적입니다. 이 세 과목을 해요. 그 아이들이 힘들어요. 네.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부은고는 과중하고 이제 수학 충청이 있는데 과중 애들은 이걸 안 배웁니다. 얘를 안 배워요. 얘를 안 배웁니다. 3학년 때 얘를 해요. 그 아이들은 내신 대비 한다면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힘들어. 그래서 수학 충청이나 애들은 얘를 2학년 때 합니다. 2학년 때 하고 과학 충청이나 애들은 얘네들은 이제 3학년 때 이걸 진행을 하는데 3학년 때 내신 대비를 수능도 안 보는데 같이 한다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그냥 백용고처럼 너 이과 갈 거냐? 그러면 얘는 아예 시험을 안 가요. 문과 갈 거냐? 그럼 얘만 가요. 그 대신 장단점은 내가 아직 2학년 때 수원수투 공통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미적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신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안 했으니까 얘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과를 갔다가 3학년 때 최종적으로 문과를 바꾸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배려하는 학교가 우성고인데 우성고는 다 봐요. 1년 동안 봐요. 1년 동안. 1년 동안 보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얘를 3학년 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큽니다. 3학년 때. 이과생인데 미적분, 확통, 기하 이 세 과목을 하면 아이들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 잘 받아오다가 이 3학년 때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세 과목들. 그래서 어떻게 학교마다 이제 배정이 돼서 진행을 학교가 될 때는 저희가 그 내신 대비들을 다 진행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기하 같은 경우 보는 학교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말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확통인데 확통이 이제 상관없어. 왜냐면 1학년 때 성적이 얘는 문이과와 갈리지 않고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는 문과, 이제 이과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가 이게 문이과를 분리하면서 이과생이 적어지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이과를 많이 가다 보니까는 내가 받았던 등급이 떨어지기 마련이었는데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통도 변화가 없어요. 확통도. 그래서 내신을 끝까지 다 잡아가야 되고 또 아이들이 3학년 때 이렇게 보면 미적분을 하는데 자기 정시로 안 돼요. 그럼 내신이 필요가 없는데 또 이거는 또 힘들긴 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고3에 중에 한 명이 우성고 여학생인데 자기는 이제 내신에 의리를 맞아야 되는데 이 미적분 근데 얘는 정시로 간다고 어떤 남학생은 정시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보는 애들이 6명이 그 등급인 거예요. 근데 성적이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야 시험 좀 못 봐. 너 정시로 갈 거잖아. 아니 근데 수학인데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그래요. 그래서 다 맞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또 이제 내신을 포기했어도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왜냐면 곧 3학년이면 학교에서도 생각이 있어요.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등장하기 때문에 수학은 수능 대비를 했다면 내신 대비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수학은 또 내신을 포기했어도 이제 이거는 끝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수학 수투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이제 미적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 2학기 때는 미적분을 최대한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투가 여름방학 때부터 최소 2번은 들어야 돼요. 여기 단원이 미분이고 얘도 미분이에요. 똑같은 미분입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계산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함수가 지금 배우는 함수가 니네가 그냥 쉽게만 한다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함수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설명했던 것들이 모의고사에 또 4점짜리에 등장을 했고 그 함수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함, 여기서도 도함수의 활용. 이 함수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함수 지금 배우는 것들을 1학년 때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지 지금 잘 이해해라. 하지만 까먹었어? 상관없어. 왜? 다음에 내가 기억을 다 되살려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꼭 할 때는 이해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데 계속 단소리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이제 2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신 그 성능이 잘 많이 되어 있지는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좀 잘 받아야 되는 거니까 천천히 진학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도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 대신 교재는 좀 쉽게 해요. 교재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진도를 하고요. 그래서 확통도 똑같이 아이들 선택적으로 진행합니다. 뭐 시간표는 지금 현재 시간표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방학 때 되면 이 아이들은 제가 이제 방학으로 이제 3시부터 이렇게 만났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의 수업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제 원래 정규 수업이 8시부터인데 6시 반까지 올라갑니다. 6시 반까지 와서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리고 집에 있다가 느긋하게 오지 말고 끝나면 밥 먹고 바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 수업 진행하고 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시간은 이제 이 시간대로 수원하고 수투를 다 끝내려면 수업 시간을 2시간 2번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아이들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하고 그런 것들을 좀 풀려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2번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 또 2번을 진행합니다. 3번을 진행합니다.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PTP를 참여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기가 편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방학 때는 그렇게 수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질문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물어보면 하는 건 뭐 열심히 해요. 숙제 안 하는 애들 없이 잘 해오긴 하는데 이게 질문인 겁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PTV를 하면은 언제든지 저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인원이 35명이 다 차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과정인데요. 교재는 2학년이니까는 이 마다톤 모의고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수투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 자이스토리로 함수의 극한을 합니다. 네, 자이스토리 다 모의고사예요. 근데 이 모의고사로 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이따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